너희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새우깡의 맛을 아니? 새우깡 광고 주세요. 자, 혹시 광고 들어올까봐 연습해봤어요. 괜찮지 않아요? 광고 들어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너희가 새우깡 맛을 알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째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실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와 꼭 해야 될 거 한 가지를 여러분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댓글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재님, 저도 아재님처럼 해외에서 사업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재님, 저도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재님, 저도 해외에 진출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좀 주제넘지만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리 그 구독자분들, 특히 좀 저희 영상을 좀 많이 보신 구독자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요, 제가 이렇게 해외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과거에 이미 다른 영상에서 언급된 이야기가 좀 리바이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앞으로 여러분께 계속 강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여러 개를 보셨지만, 혹자들은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또 한번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 양해해 주실 부탁드려요.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한 가지씩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가면 꼭 해야 되는 거 100가지,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100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다 2시간 반, 3시간 동안 다 풀어내버리면 제 영상 컨텐츠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라 야금야금 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사탕 끓여 먹듯이 여러분께 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물론 이것도 제가 과거 영상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각 나라마다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다 틀리죠. 당연히 법률도 틀려, 사람도 틀려, 규율도 틀려, 역사도 틀려, 문화도 틀려, 언어도 틀려,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겪게 되는 비슷한 프로세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제 구독자들이 거의 30% 가까이 해외에서 살고 계신 한인분들이세요. 공감이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같은 유튜버들끼리 공감하잖아요. 왜? 고민이 똑같거든.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해외에는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 진출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은 호주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아니에요. 저는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비슷한 프로세싱, 요 부분에 대한 비슷한 경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외 나가게 되는 어떤 그 경로 내지는 이유가 참 다양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 보라카이 여기 제가 여행 자주 와서 너무 좋아서 눌러 앉은 경우고, 여행 가서 거기가 너무 반해서 눌러 앉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라카이도 마찬가지고 발리 뭐 이런 휴양지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이 어디를 먼저 진출하셔서 잘 되고 계세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들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미 이제 하향 곡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좀 그래서 업종을 바꾸기 그렇고, 그러나 이제 다른 외국에 가면은 이 사업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죠. 그런데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너무 중요한 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해서 이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아이템, 사업 아이템도 있고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답사를 몇 번 가실 거예요, 그 현지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셔서 며칠 몇 번 출장 가신 거랑 완전히 이주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서두르지 마시고 차라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현지의 언어를 익히시고 친구를 사귀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여러 가지 법률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 안에서 커넥션도 만들고, 또 그 나라 혹시 내가 이주하고자 하는 곳이 정말 나랑 잘 맞는지, 풍토가 잘 맞는지, 기후가 잘 맞는지, 생활이 잘 나랑 맞는지, 이런 것들도 짧게 간 거랑, 왜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두세 번 데이트한 거랑 결혼해서 30년 산 거랑 아무튼 여러분들이 짧게 가서 이렇게 며칠 이거랑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본격적으로 스타트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돈을 절약하시는 거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3, 4천만 원이면 아이가 있더라도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지 않는 한 1년
버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약간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좀 월세도 저렴한데 얻으시고요. 최소한의 생활비로 이렇게 알차게 좀 아껴가면서, 왜 인컴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급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생활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무슨 뭐 한국 분들 주변에 보면은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계속 쓰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 잘못하고 경험 미숙으로, 혹은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너무 안 좋아. 여러분들이 이미 비즈니스 스타트하고 나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 힘들고 복잡해. 그걸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가볍단 말이에요.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곳이. 그래서 그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해외에서 상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봤는데, 이 보라카이에 와가지고 저도 서둘러서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라카이를 제가 아들이랑, 이제 제가 뭐 이혼한 것도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 과거 영상에 보면 제가 중국을 떠난 이유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혼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 올린 영상이라.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뭐 제 러브 스토리나 이제 얼마 전에 이혼 이야기 올라간 거에, 예. 그래서 제가 이혼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중국을 떠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들이랑 보라카이를 와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보라카이 자주 왔었고, 저는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들처럼 뭐 4박 5일 이게 아니야. 보라카이 처음 왔을 때 2주, 두 번째 3주, 세 번째 한 달, 네 번째 40일, 이런 식으로 장기로 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기 살고 싶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그때 알아보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요식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왜 요식업이 좀 만만하잖아요. 여행업 이런 것들은 나름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요식업을 좀 우습게 봤고, 이 보라카이도 좀 우습게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식업을 한다고 했더니 한 교민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지금 여기 안 사시는 분인데, 뭐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겠죠. 그 아주머니는 이제 저한테 좋은 장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연결해 준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근데 그 로케이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섬은 좁지, 사람들은 막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지, 뭐 경쟁도 치열해지지, 야, 이 장소를 내가 안 잡으면 영원히 이런 좋은 장소 못 잡을 것 같아. 덥석 물었죠. 그때부터 실수를 한 거예요. 장소는요, 물론 보라카이뿐만 아니라 휴양지는 좋은데 A급, B급 그런 좋은 상권의 장소는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이고 열심히 장소 알아보다 보면 분명히 나와요.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그 자리를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급해서 덥석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건물의 주인이 둘인데 둘이서 싸움이 붙어요. 법적 싸움까지 가고 막 복잡합니다. 그 얘기하면 굉장히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 건물주 싸움에 제가,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내일 모레 그랜드 오픈인데 열어보지도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서 제가 두 번째 식당을 오픈합니다. 첫 번째 식당은 제가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한국에서부터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두 번째는 욱해서 열은 거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감정적으로 열었어요. 식당을. 잘 될 리가 없죠. 굉장히 많은 돈을 손해를 봤는데, 참 인생은 다홍채말하고, 제가 거기서 저 사랑하는 저의 일본인 아내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솔직히 그때 식당 두 개에서 한 20만 불 이상 날려요. 20만 불이면 2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개인한테 작은 돈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제가 사업 실패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 하여튼 보라카이에서 첫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뭐 2억과 견주겠습니까, 사실. 아니, 얘기가 좀 이게 아닌데 제가 얘기가 또 셌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어찌됐건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어를 공부하시고 또 현지 친구 사귀시고 한국 친구들도 만나시고 커넥션도 만드시고, 거기가 토양과 기후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생활적인 게 나랑 맞나 안 맞나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이템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꼭 해야 되는 거는요, 제가 이 얘기도 과거에, 지금도 나왔어요. 현지 언어, 외국어예요. 외국어. 현지 언어를 꼭 공부하십시오. 제가 보면은요, 정말 여기가 보라카이 필리핀 영어권인데 여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느 정도 여기 한인분들 다 영어를 좀 하시지만, 뭐 중국 친구도 그래요. 중국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 따갈로그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와서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언젠간 그 언어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그 많은 분들이 통역을 쓰잖아요. 정말 현지 언어를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일을 한다, 이거는요 정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그 통역에 대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라는 거죠.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중국에서 처음 한 게 어학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어학 연수를 합니다. 저라고 왜 회사를 빨리 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라고 그 2년 동안의 생활비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학 연수를 해요. 중국어는 HSK라는 외국인들이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어요. 저는 그 HSK 토플 토익 같은 거죠. 몇 급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중국어에 대한 스스로의 목표는 뭐였냐, 통역 없이 제가
비즈니스를 중국 사람들이랑 주관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목표였고 2년 만에 그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해외 그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1년 열심히 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생활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2년 동안 국어를 하시면 비즈니스 하시는데도 웬만한 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1년 2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네이티브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중국 네이티브가 절대 될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미팅 가면 제가 조선족 제 통역을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천만에 저도 데리고 갑니다. 왜? 내가 아무리 중국어를 좀 자신 있어도 중국 사람이 저한테 하는 내용이 100% 이해가 안 되거든요. 8, 90% 이해가 되지만 10%, 20%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중국 애들이랑 막 놀면서 대화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비즈니스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조선족 직원한테 물어봐요. 야, 최 주임 저 친구가 뭐라고 한 거야? 그럼 얘가 알려줘요, 직원이. 그리고 저도 표현을 거의 한 8, 90%를 해요. 근데 한 10%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또 조선족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 하시는 분들 분명히 다 동의하시겠지만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요,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이랑 밤새 얘기하고 술 먹고 떠들면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더 엔도핀이 돌아. 근데요, 아무리 내가 현지 외국어를 잘해도 정말 긴장하면서 비즈니스 미팅을 막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진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번역하는 사람들이 비싼 거예요. 진이 쫙 빠져. 아무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제가 제 조선족 통역하는 친구 직원한테 그냥 통역을 맡기지만 저는 제가 알아들어요. 다.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나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전달할 필요도 없고 제가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더블 체킹의 의미에서 통역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외국어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분들 계세요. 현지의 그 여자, 조선족 여자가 됐든 현지의 동남아 여자, 한국어 좀 할 줄 아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중요한 비즈니스를 잘 검증되지 않은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서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 하나와 반드시 해야 될 거 현지 언어를 꼭 공부하십시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걸 시리즈처럼 앞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갔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국제화제 네 얘기 틀렸어. 싫어요 눌러주십시오. 네, 이상 국제화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